미숙의 고급 아파트는 오후에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57세 생일을 맞은 미숙은 작은 초 하나가 꽂힌 케이크를 대리석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생일이라는 날은 언제나 그녀에게 축하보다는 그리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 그리고 딸 소연이 사라진 지 25해가 흘렀습니다. 보험회사 중역으로 일하며 쌓은 재산은 많았지만 그 무엇도 가족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어요. 올해도 못 찾았네. 미숙은 주름진 손가락으로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다이아몬드 반지가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스스로에게 작은 케이크 하나를 선물하는 것이 그녀의 의식과도 같았어요. 초에 불을 붙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5해 전 5살이던 소연이가 미숙의 무릎에 앉아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함께 불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잘 살고나 있으려나. 촛불을 끄고 나서 미숙은 숟가락으로 케이크를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 달콤함은 금세 쓸쓸함으로 변했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물질적 풍요는 의미가 없었어요. 오늘은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집에만 있는 생일이 아닌 밖으로 나가 스스로를 달래주고 싶었죠. 미숙은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명품 가죽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저녁거리라도 사야 했으니까요. 평소 같으면 가정부에게 시켰겠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나가고 싶었어요. 아파트를 나선 미숙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서민적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해가 기울어갈 무렵 시장은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발걸음은 어느새 시장 구석에 자리한 작은 포장마차 앞에 멈췄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닭발을 굽는 향긋한 냄새가 미숙의 코끝을 자극했어요. 소연이가 어렸을 적 유난히 좋아했던 음식이었지. 미숙은 문득 떠오른 기억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소박한 포장마차에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었어요. 한 자리 비었나요? 미숙은 조심스레 포장마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에 잠시 망설였지만 오늘만큼은 값비싼 레스토랑의 정찬보다 이런 서민적인 음식이 당겼어요. 문 옆에 작은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포장마차 안쪽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여자 알바생이 미숙을 향해 자리를 안내했어요. 그 순간 미숙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와 손짓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죠. 미숙은 자리에 앉으며 알바생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흐릿하게 떠오르는 듯 했어요. 비록 자신은 부자였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이 힘겹게 알바를 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직감이 미숙의 온몸을 감쌌어요. 포장마차 안은 저녁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미숙은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았어요. 주문을 받으러 온 알바생의 모습이 미숙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왼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닭발 한 접시 주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알바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죠. 알바생이 닭발을 굽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포장마차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걸 닭발이라고 내놓는 거야? 취기가 오른 중년 남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숙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알바생이 막 내온 닭발을 보더니 갑자기 분노했어요. 돈 받고 이런 걸 팔아. 양심이 있어. 알바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구워드릴게요. 하지만 남자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하는 거 알아. 그리고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닭발 접시를 집어들더니 알바생을 향해 던졌어요. 뜨거운 양념이 그녀의 앞치마와 얼굴에 튀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죠. 이봐요. 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라면 상황에 끼어들지 않았을 그녀였지만 알바생을 향한 부당한 행동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화가 난 남자를 가리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하나둘 미숙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남자는 미숙을 향해 불쾌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변의 시선의 압박을 느꼈는지 돈을 던져놓고 포장마차를 떠났어요. 괜찮니? 미숙은 알바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에 묻은 양념을 닦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께 불편을 드려서. 미숙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그런 사람이 있어. 괜찮아. 알바생은 고맙다는 듯 손수건을 받았어요. 그 순간 미숙은 그녀의 손에 있는 작은 화상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자국은 소연이가 5살 때 전기밥솥에 대어 생긴 자국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미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죠. 알바생은 미숙의 시선을 느꼈는지 재빨리 손을 치마 뒤로 감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미숙은 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죠. 알바생이 음식을 내올 때마다 왼손으로 입꼬리를 만지는 습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연이도 어릴 적 똑같은 버릇이 있었어요. 포장마차의 시끄러운 소리가 귓가에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숙의 시선은 오직 알바생의 손목에 있는 화상 자국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자국은 25해 전 소연이가 밥솥에 대었던 자국과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나 특별했죠. 설마 정말 소연이일까? 미숙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25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떠올렸던 딸의 얼굴이 이제는 성인이 된 모습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니까요. 알바생은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내려놓을 때마다 왼손으로 입꼬리를 만지는 습관은 미숙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소연이도 긴장할 때면 항상 그랬었죠. 말을 마친 후 무의식적으로 왼손으로 입가를 만지는 그 특별한 버릇. 미숙은 그 습관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기.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어요. 알바생이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 이목구비. 미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혹시 어릴 적 이름이 소연이었니? 알바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놀란 듯 눈이 커졌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손님.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죠. 미숙은 그녀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부정도 긍정도 아닌 묘한 반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장마차의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미숙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천천히 닭발을 먹으며 알바생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칠 시간이 다가오자 알바생은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곧 문을 닫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미숙의 질문에 동요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느리게 일어났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죠. 내일도 올게. 미숙은 그렇게 말하고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미숙의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오랜 시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소연이의 실종 당시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소연이의 유치원 사진과 옷까지, 그리고 작은 장난감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5살 소연이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정말 너일까? 미숙은 사진 속 소연이의 작은 손목에 있는 화상 자국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본 그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미숙은 상자 깊숙이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죠. 반으로 나뉜 목걸이였습니다. 소연이가 실종되던 날 그녀가 하고 있던 목걸이의 반쪽이었어요. 내일은 꼭 확인해야 해. 미숙은 목걸이를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5회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미숙은 밤새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소연이라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생각했어요.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미숙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긴장으로 창백했지만 25해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죠. 미숙은 소연이의 목걸이 반쪽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증거였어요.
미숙은 어제 갔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아직 오픈 시간이 아니었지만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포장마차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알바생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숙을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가벼운 목례를 했어요. 아직 열지 않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기다릴게. 미숙은 조용히 그녀가 가게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5해 동안 상상해왔던 딸의 모습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마침내 가게가 문을 열고 미숙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물어봤던 질문에 대답해주겠니? 미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알바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숙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손님이 없는 이른 시간이었죠. 제 이름은 지금 민지예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지만 가끔 소연이라는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는 꿈을 꿔요.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혹시 이 목걸이 본 적 있니?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목걸이 반쪽을 꺼냈습니다. 하트 모양의 반쪽이었죠.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셔츠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똑같은 하트의 반쪽이었죠. 이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제 것이었던. 두 조각을 맞춰보니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에 25해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딸,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5해 동안 엄마가 너를 찾았단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희미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는 듯 했어요. 정말 소연이인가요? 어떻게 저를 잃어버리셨어요?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연이가 실종되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 순간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 손을 놓쳤는데 그 후로 너를 찾을 수 없었단다. 민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25해의 오해와 상처가 그녀의 말 한마디에 담겨 있었죠. 아니야. 엄마는 너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어.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고 경찰서에 너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 내가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단다. 포장마차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지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숙은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죠. 제가 정말 소연이라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된 걸까요? 그녀의 질문에는 평생 안고 살았던 상처가 묻어났어요. 미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단서가 전혀 없었어. 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단다. 미숙의 목소리에 25해의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 전단지를 돌리고 텔레비전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나갔지. 하지만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엉켰어요. 평생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어머니. 그것도 자신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어머니였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제가 지하철역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어요. 민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 나이가 5살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아서 새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소연아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마 너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던 거야. 어린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릴 적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미숙의 얼굴을 보면서 어딘가 익숙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감각이었죠. 엄마. 민지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어요. 미숙은 그 한마디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5해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 그 단어였죠. 정말 미안해요. 기억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할 게 없어.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평생 안고 살았던 죄책감이 그녀를 뒤덮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미숙의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포장마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모녀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꼈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때 포장마차의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을 해야 해요. 퇴근하고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계속 여기 있을게.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미숙의 눈에는 딸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비록 포장마차 알바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포장마차가 점점 손님들로 채워졌습니다. 미숙은 구석자리에 앉아 민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 손님들을 대하는 친절한 태도, 그리고 음식을 내어줄 때마다 왼손으로 입꼬리를 만지는 습관까지. 미숙은 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장마차의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저녁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민지는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감 정리만 하면 돼요. 미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25회를 기다렸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마침내 가게 문을 닫고 민지는 미숙과 함께 포장마차 옆 작은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서로 마주보고 선 그들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생 부모님을 찾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실 줄은 몰랐어요. 미숙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연이의 모습이 성인이 된 민지의 얼굴에 겹쳐 보였어요.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어. 매일 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는지 생각했단다. 민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평생 그녀를 괴롭혔던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앞으로 다가가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돌아오길 매일 기도했단다. 골목 한켠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25회의 그리움, 아픔, 그리고 기다림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는 미숙의 품에서 조금 떨어져 말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 미숙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서두를 것 없어. 우리는 이제부터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선 내가 어디서 지내는지 알고 싶구나.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하느라 제대로 된 집은 구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에 미숙의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렴. 내 방도 있어. 미숙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민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물론 내가 원할 때, 준비가 되었을 때. 서두르지 않아도 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녀의 말에 미숙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25해 동안 혼자 살아온 딸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오늘 포장마차에 두고 온 닭발이 아직 있을까? 미숙이 문득 물었어요. 민지는 잠시 놀란 듯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미숙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아직 있을 거예요. 데워드릴게요. 민지는 다시 포장마차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잠시 후 민지는 따뜻하게 데운 닭발 한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포장마차 옆 작은 평상에 앉았어요. 어릴 때도 닭발을 좋아했었지. 미숙이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살밖에 안 됐는데도 어른처럼 맵다고 안 하고 잘 먹었어. 민지는 놀란 듯 미숙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저는 왜 닭발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먹었을 때부터 너무 익숙한 맛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아렸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많이 해줬었어. 내 아빠도 닭발을 좋아했거든. 미숙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민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미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6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암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너를 찾지 못한 채 떠나는 게 가장 큰 한이라고 하셨지. 민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버지 사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집에 많이 있단다. 미숙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닭발을 나누어 먹으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25회의 공백을 천천히 채워가는 시간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가 자란 고아원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미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미숙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혼자서 대학까지 다니다니 정말 대단해. 민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장학금을 받아서 어떻게든 다니고 있어요. 알바도 여러 개 하고요. 그녀의 말에 미숙은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했어요. 자신이 옆에 있어줬더라면 딸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온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도울 수 있게 해줘. 미숙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학비든 생활비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 해왔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독립심과 함께 어딘가 상처받은 아이의 방어기제가 느껴졌어요. 미숙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 말은 내가 잘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야. 미숙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알기에 더 돕고 싶은 거란다. 엄마는 25해 동안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민지는 미숙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무슨 낯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숙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넌 잘못 없어. 너를 놓친 게 엄마 죄야.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나타난 것은 기적이야. 엄마는 매일 이 순간을 기다렸단다. 몇 주가 지나고 민지와 미숙은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지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았지만 종종 미숙의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녀의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오늘은 미숙의 생일이었어요. 딸을 찾은 후 처음 맞는 생일이었죠. 미숙은 평소처럼 작은 케이크를 사려고 했지만 민지가 직접 준비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오후 5시 초인종 소리에 미숙은 문을 열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민지의 품에는 케이크 상자와 함께 포장마차에서 가져온 듯한 닭발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감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5해 만에 딸에게서 들은 생일 축하 인사였습니다. 들어오렴.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는 안으로 들어와 준비해온 것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케이크를 꺼내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미숙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제대로 된 케이크는 아니지만 민지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케이크는 조금 기울어져 있었지만 미숙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케이크로 보였어요. 완벽하구나. 미숙은 케이크를 감동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을 켜자 따뜻한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밝혔어요. 민지가 옆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조용히 불렀죠. 미숙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제는 바랄 것이 없었어요. 딸을 찾았으니까. 이제 제가 매년 엄마 생일 케이크 사드릴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니, 만들어 드릴게요. 더 연습할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약속에 미숙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이제 닭발도 먹어봐요. 제가 특별히 양념을 조금 더 넣었어요. 엄마가 매운 걸 좋아하시잖아요. 민지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향긋한 닭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미숙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민지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딸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니? 미숙이 물었어요.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알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함께 닭발을 먹을 때 엄마가 매운 부분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숙은 감동했어요. 딸의 몸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들의 연결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두 사람은 케이크와 닭발을 나누어 먹으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졸업 후 진로 상담을 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교수님이 대학원에 진학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동심리학을 더 공부해보라고. 미숙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원한다면 엄마가 도울게.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고시원 계약이 이번 달에 끝나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함께 살아도 될까요? 미숙의 눈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녀는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방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 올 수 있어. 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죠. 이것이 우리의 집이야. 내 집이야. 민지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함께 새로 시작해요, 우리.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25해가 지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 시작하자. 그녀는 딸을 품에 안았어요. 작은 식탁 위에는 케이크와 닭발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외로움 대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포장마차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 미숙과 민지는 25해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모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함께 걸어갈 앞으로의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그들을 지켜줄 테니까요.